자, APR 보겠습니다. APR 뭐 교육하려다가 강연회 안내하고 또 포트폴리오 강연회 구성 포트폴리오 뭐 안내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방향이 틀어졌는데, 일단 APR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윤정도 기준에서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의 기준이 되는데,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 접근할 때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서, 하나는 누적 수급이 순매수 기준이 확장되고 있느냐, 또 하나는 거래대금 터지는데, 얘는 이제 누적 수급이 확장이고 거래대금은 제한적이에요. 그게 이제 터지는 날 또 오버슈팅 나오고 또 한동안 기간 조정과 함께 이격을 줄이고 그렇게 가겠죠. 2월 10일 27만 원에 포착된 것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때 검색에 떴어요. 뜨고 나서 기준으로 잡으면 28.52%, 어찌 보면 작으면 작은 수익인데 34만 7천 원이라는 것이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그것을 넘기고의 수익 범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진 수익이 되죠. 또 서진 시스템도 오늘도 지금 3%대까지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가 좀 제한적이더라도 주력이니까 서진 시스템도 매수세를 내놓을게요. 올릴게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도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조만간에 또 한번 교육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이미 서진 시스템은 이제 교육 영상이 2월 27일 날 올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주력 포트폴리오로 안 넣잖아요. 거래대금 좀 제한적으로 했을 때는. 그리고 또 매수세인도 좀 제한적으로 드리고. 근데 지금은 단기적인 누적 손바뀜 수급이 월등하게 있었고, 그에 따른 이슈 범위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오늘 거래가 이제 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일단은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 잡아드리는 걸로. 그리고 검색기에는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전체 시장의 거래 기준이 제한적이라서 검색기는 뜨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자체적인 매매 사인의 기준이니까 불기둥만까지는 나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변동성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수 사인을 낼지 여부를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다 다 올려드릴게요. 채팅방에는. 자, 그렇게 해서 APR인데요. 무서운 거는 이 APR이라는 종목이 2월 11일 날 5만 원에 포착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식수가 3,74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많지 않아요. 4천만 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이면 이제 대략 그 당시 기준에 2조가 채 안 되던 그런 흐름이었고, 지금은 이제 12조 7천억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조. 상한가는 한 번 딱 나왔어요. 딱 1년 전에 우리가 이제 처음 포착을 했고, 그 다음부터 해서 상한가 한 번 정도 한 번 나왔죠.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나왔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멋들어진 상한가. 그래서 그때 이제 7만 7천 원에 포착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또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전략 매도를 공식적으로 드린 거는 7월 7일에 이제 아마도 제 기억이 맞으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선가요? 뭐 어떤 변동이었죠? 저때 이제 그 공식적인 매도 사인 드리고, 그러고 나서도 점진적인 강세가 지속돼 왔어요. 저는 이제 프리미엄이 높다의 기준인데, 점진적인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 왔고, 작년 11월 14일에 또 매수 사인을 드린 이유는 정리되고 중간 과정이 있었겠지만, 공식 이제 편입의 기준은 11월 14일부터입니다. 그때가 이제 실적 성장성에 대한 확인, 그 부분이 실적으로 이제 제대로 나와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급이 갑자기 굉장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 방송을 갖고 나가더라도 2달 이상의 저점 대비 수익률을 마케팅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월 9일 포착된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시장이 어려워지고 또 변동이 너무 확대되고, 3월달 같은 경우에도요. 그럴 때는 이제 종목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로 압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되는 기준이 있더라도, 얘가 정점에 달하고 거기서 뭐 전략 차익 실현해야 되는 위치다라고 해서 매도 사인을 낸 적은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예를 든다면
기술적으로 포착이 되는 뭐 삼표 시멘트라든가 무슨 그 우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종목의 변동이 확장되면 또 대한광통신 이런 경우가 단기 공략을 만약에 들어간 기준이 된다면 공식 매도 사인까지 뭐 그렇게 형성이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도 이제 그 편입 유지 또 공략 그렇게 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월 8일 날 이렇게 이제 상한가 이후에 흐르면서 계속 그래서 2월 달에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 5월 8일 날에 이제 77,000원이었고요. 작년 뭐 2월 6만 원에서부터 또 올해 2월 257,000원까지 중간 과정에 뭐 문자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다 빼버리고 올해 2월부터 이제 다시금 또 강한 매수 강도를 들였는데 25만 원, 26만 원, 28만 원, 29만 원, 32만 원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들어서 이제 좀 어려운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위에 보시면 3월 11일 날 32만 원 바로 위에 그리고 33만 원 13일 날 그렇게 해서 매수 사인을 지금 잡아드리고 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APL 대표이사도 이제 뭐 사실상 엄청난 자산가가 됐잖아요. 지분율도 좀 높고. 근데 굉장히 젊은 분으로 시장에서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반말하면 안 돼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은 그분한테 반말할 수 있겠냐고. 어떤 모임들 가면 막 반말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결론은 그 우리 기준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사실. 지금 매출 자체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일반적인 굴뚝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매출 규모의 시가총액 규모 정도를 생각하죠. 매출 규모의 10%의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APR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판매자가 얼마큼 시장에서 우위에 놓여져 있느냐.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말이 돼요? GPU를 마진율을 70% 수준을 남기고 팔아먹고 있다라는 게 독점적인 지위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APR 같은 경우도 경쟁사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론은 이제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의 지위. 어디 그 1차 밴드, 2차 밴드 납품하는 업체가 아닌 자체적인 성장성의 확장. 그래서 이것이 뭐 예를 든다면은 26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이제 뭐 영업이익이 5,500억 정도인데 계속 더 상향될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인 실적이 계속 나와주는 거. 내년에는 또 7천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1조가 될 수 있는, 그게 따박따박 그 실적이 나와주고 따박따박 그 실적 대비 더 크게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칫 뭐 저도 흥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흥분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기본적 분석이다라는 거는 기업의 내재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뭐 상향이 될 수 있어도 지금 주가가 PER이 뭐 20배, 30배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분명한 프리미엄입니다. 만약에 이제 윤정부 말처럼 미국과 이란의 그러한 분쟁, 이 문제가 더 확장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박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프리미엄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가치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 안정화된다 하니 얘도 공략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라도 윤 정부가 보는 것처럼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서. 성장주에서도 프리미엄이 원체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전혀 시장의 조정을 그러니까 추세 하락으로 반전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고 쉬어간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해석 기준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기술적인 건데 이 기술적인 거는 수급을 보기 위함이다. 이 수급을 보기 위한 거는 메이저들이 샀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혹은 순매수가 아니더라도 거래가 터졌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를 보는 거고,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에 이제 기준선이 이렇게 세 개가 그어져 있으면 이 중단 라인을 치고 올라가느냐, 강하네 매수, 상단을 부딪히고 꺾이냐 차익 실현, 상단을 뚫고 올라가느냐 강력한 매수, 중간 라인을 하향 이탈하느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되돌릴 때 분할 매수, 또 하향돼서 깨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도 돌려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때 분할 매수. 전략이 한 7가지 이상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결론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은 메이저의 수급이 된다는 거죠. 일목균형도 마찬가지고 구름대를 뚫고 올라간다든가 거기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대금. 응? 그러니까 뭐 APR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내 거래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5MA, 20MA 거래량은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슈팅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전체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평상시 거래대금 제한적이었으니까 뭐 우리는 무조건 20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개장초 기준이면 20위 안으로, 그렇지 않으면 뭐 30위권, 또 분봉의 기준에 5분봉 기준이라면 3만 주 이상, 그리고 점진적인 흐름이라면 오늘 오전장 고점 수준으로만 마무리해도 좋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2만 주의 양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뭐 파동 원리다, 볼린저 밴드다, MACI 오실레이터 뭐 MACD 오실레이터 뭐 이런 부분들의 경우가 수단, 누가 샀는지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보기 위한 수단의 기준인 것이, 기술적 분석은 정확히 따지게 된다면 수급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죠? 이 수급이 들어올 만큼의 심리가 있느냐. 이 심리라는 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심리라는 단어를 써놓은 거지, 시장에서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호재나 악재, 주가의 변동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 범위가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든 외끌이든 매수가 들어오고 있느냐, 누적적인 수급이 개인들이 뺏기는 흐름이 맞느냐, 이게 이제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수급이 없는데도 주가가 폭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2차 전지 때 기준이라든가, 또 이번에 현대차 폭등 나올 때 기준이라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데도 개인들이 떠안는 형국. 그러니까 속된 편으로 얘기를 하면 무식한 것들이 개인들이 사서 들어올려서 헛소리하는 거. 개인들이 아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또 현대차에 매수 강도를 위로 주는 거죠. 매수를 위로 주고, 기존에 있던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를 위에 걸어놓고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개인들이 결과적으로 순매수 기준에 조금 더 선 것 같지만 방향성을 외국인과 기관이 준다는 거예요. 왜?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호가를 밑에 받쳐놓고 사죠. 또 바로 한 호가 위에 사잖아요. 근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내가 편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호가가 아닌 2호가, 3호가, 4호가에도 다 가져가요. 그죠? 집어 던질 때에도 한 호가에서가 아니라 한 호가, 2호가, 3호가, 4호가에서는 다 던져버립니다. 뭐 그런 맥락의 기준을 확인해서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이제 순매수의 수급이 아니더라도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고, 그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것도 2가지로 나뉘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의 상위 20위 안에 들어온다, 이 정도의 기준. 두 번째로는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아름아름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 종목의 기준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래량 5MA, 20MA 그 거래량을 그 평균치를 넘겨야 돼. 5MA라는 거는 뭐 5일선, 또 5주선, 또 5월선 이걸 얘기하죠. 5개의 캔들. 그다음에 10MA는요 10개의 캔들.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보는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수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 누군가 계속 사준다면은 양봉이 계속 뜨겠죠, 거의. 그죠? 그리고 누군가 계속 사서 추세가 강화되면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이겠죠. 일시적인 충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맥락의 그런 흐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마저 떨어지면은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표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매매의 신호가 잡히는 거고. APR의 경우는 지난해 12월부터,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다시 문자가 나갔고, 그때 수급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했잖아요. 12월 달 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금액 기준으로 쌍끌이 1위. 그리고 1월 20일에 쌍끌이 순매수 7위. 그리고 1월 21일에 쌍끌이 순매수 3위. 지속적인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편입의 신호를 잡아드렸던 거예요. 윤정두가 아무리 떠들고 이 회사 끝내줍니다 헛소리를 해도 메이저가 안 사주면 주가 갑니까? 순매수가 아니더라도 윗방향의 매수 강도가 들어와야 움직임이 나오는 거지. 그죠? 좀 이따 기술적으로 보여드릴 때 창구 동향이나 이런 부분도 해석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2월 10일이라도 거래대금 순위 10위에 그리고 3월 11일에도 거래대금 순매수 6위. 대단한 거예요. 시가총액 12조 7천억이면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한 50위 안에 겨우 들어오나요? 지금 뭐 20위 안에 들어오려면 40조 이상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 뭐 누적 수급을 보여드릴 건데 누적 수급을 지금 제가 자를게요. 어차피 뭐 원고 작업 하시는 분도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누적 수급 보시면은 저희 12월 16일부터로 기준을 설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12월 16일부터 쌍끌이 순매수의 기준이니까 12월 16일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6일 그리고 전 거래일까지 10일까지 할까요? 아니면 쌍끌이 딱 매수가 들어오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어쨌든 APR 맞죠? 오늘의 기준은 이제 아직 추정치니까 오늘은 제외하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뭐 10일까지로 딱 이렇게 잘라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 시장의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죄송합니다. 25년 12월 16일 맞죠? 그래서 두 가지로 잘라서 볼게요. 지금 APR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이제 단기가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장기가 될 수 있는데 2월 4일부터 하나 가장 공격적으로 들어오던 시점 2월 4일부터 하나 작년 11월 14일부터 하나 이렇게 볼게요. 2월 4일 작년 11월 14일 11월 14일 이후의 기준에서는 APR이 쌍끌이 순매수 5위입니다. 얘가 유가증권 시장과 또 코스닥 시장을 통틀어서 시가총액이 5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다섯 번째로 많은 매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다 시가총액이 얘보다 더 큰 종목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따졌을 때 매집의 퍼센테이지로 또 놓고 본다면 사실상 어마어마한 매집의 기준이 잡혀 있는 거예요. 25년 11월 14일부터. 그죠? 그리고 2월 4일부터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2월 달 이후에 공격적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2월 4일부터의 누적 수급을 보시면 순위가 전일까지 오늘 만약에 이제 또 공격적인 매수가 있다면은 또 오늘 기준으로도 살펴볼 겁니다만 2월 4일부터는 순위에 없네요. 아름아름 들어온 물량만 있는 것인지. 그죠? 2월 4일부터 없습니다. 이쪽에서 볼게요. 투자자별 동향에서. 평단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프리미엄은 매집의 기준 대비해서도 프리미엄은 좀 높을 거예요. 아무래도 2026 02월 04일부터 전거래일까지 쌍끌이가 아니어서 없을 수도 있어요. 기간이 일부 매도가 있었네요. 그죠? 기간이 매도가 있어서 그래서 안 떴을 뿐이지 개인들이 130만 주를 뺏겼어요. 그러면은 적지 않습니다. 3% 물량. 지금 대주주하고 외국의 지분을 합산하면 70%잖아요. 그러니까 외국계 지분이 작지 않아요. 거기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 물량까지 하면은 사실 그 변동이 이렇게 크지 않은 종목에 변동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계속 상승 랠리는 있지만 그런 쪽에 들어와 있는 개인 자금이 이걸 단타를 치러 들어왔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동이 이렇게 앞뒤로 막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정도 수급이라면은 저 정도 수급만 놓고 따지더라도 매우 많은 누적 수익 범위가
수급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월 14일은 쌍끌이니까 이제 저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웨끌이, 이때는 2월 10일까지는 쌍끌이었는데 그 이후에 웨끌이어서 저쪽 순위에는 없는 겁니다. 이쪽 거에 이제 순위에 있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고 잘라야 될지를 고민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쪽도 차트를 쭉 보고 중간 설명도 다 드릴 건데, 어쨌든 뭐 시장 지수가 지금 바닥 찍고 이제 다시 아름아름 돌려요. 지금 변동은 아시다시피 중동발 내용들이 계속 이제 형성되면서의 변동이에요. 요 수급 범위가 11월 14일부터고 여기에 범위가 이제 1월 15일부터네요. 1월 15일부터. 그래서 1월 15일부터를 잘라서 단기 수급은 1월 15일부터를 잘라서 보고요. 11월 14일 것도 한번 더 볼게요. 1월 15일 단기 수급은 그렇게 해서 이제 기간이 이제 매도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쌍끌이 순매수 순위에서 보면은 순위는 없겠습니다만 기간 연기금 쪽이 좀 사고 있다라는 건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계속 가져간다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월등한 거죠. 저렇게 이제 13%씩 시장 충격 때문에 밀리는 그런 날들의 경우에 아주 좋은 수익 범위 기준 잡을 수 있는, 저점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됐겠죠. 다만 이제 우리는 오히려 다 정리해서 삼성전자를 압축하자, 이런 이유는 아시다시피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위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추가적인 훼손이 있고 이제 대세하락이다 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이 높은 쪽이 가장 많이 밀린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270만 주면은 대략적으로 7%대 매집입니다. 외국인들 기준에 7%대 매집이 있었고, 연기금 쪽, 이쪽의 순매수만 따졌을 때 8% 이상의 매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급에 대한 해석을 외국 기관 한 명씩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차분차분 전체적인 흐름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외국계에서도 또 기관에서도 한 군데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누어서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 11월 14일이었죠. 14일부터의 누적 수급으로는 기관들도 이제 쌍끌이 순매수에 합산해서 326만 주, 거의 뭐 10% 가까이 8%, 9% 수준의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집이 단행돼 있고, 매집 평균 단가가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얘는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더라도 시장 충격 때문에 이제 그 프리미엄이 이제 뭐 훼손되는 위치였다. 근데 그게 돌릴 때 추가적인 매수 강도 들어오면서 또 흐름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해석해서 놓고 보실 수 있어야죠. 이렇게 개인들이 파란 색깔인데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계속 매수가 들어오니까 신고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11월 14일 기준에 그 이후에 누적 수급 범위, 그리고 1월 15일 이후에 누적 수급 범위, 그죠? 그래서 그만큼의 수급이 들어와 있고 매집이 단행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이 추세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버슈팅이 한 번씩 나오겠지만 그것은 이제 내일 나올 거야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던 아주 좋은 개장초의 위치인데 그게 좀 아쉽고, 아직은 이제 2시가 이제 막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오버슈팅을 한번 줄 수는 있어요. 네, 그래 봐야 이제 100만 좀 넘기는 흐름이라서 변동률은 어떤 큰 이슈가 불거지지 않는 한, 새롭게 이슈가 뭐 불거지지 않는 한 어마어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기 추세로 일단은 메타방도 오버나잇을 일단 먼저 기준을 잡고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전일 것까지의 이제 매매 평균 단가예요. 그래서 10% 수준이라고 자꾸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니까 매집이 예를 들어서 10% 정도 단행이 됐어요. 라고 했을 땐 더블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54만 원, 55만 원까지를 우리는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요. 55만 원까지. 15일 이후로 매집이 10% 이상이라면. 근데 아쉽게 이제 15일 이후로 매집 규모가 10%는 아니니까 5%라고 치면 50% 그러면 13만 원, 40만 원 정도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가 되겠네요. 40만 원 정도가. 그죠? 그리고 이제 11월 14일부터의 평균 대비해서는 더블. 윤 정도의 기준점대로라면은 매수 평균 단가의 더블. 그게 이제 10% 넘겼을 때 기준. 지금의 기준은 얼마에 26만 원이니까 52만 원이 거기까지 갈 때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52만 원이 더블 수준으로 형성되는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럼 55만 원까지는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추가적인 또 교육을 받으셔야죠. 지금은 저러한 수급이 들어오고 캔들이 4대 천원 캔들로 형성이 되고 추이 추세가 강화되고 그런 기준에서 매수 신호가 검색기에 떠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아마 쌍끌이일 것 같아요. 프로그램 쪽에 지금 아름아름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 윗단에 매도 잔량 쌓여 있는 거를 잡아가야만 그래야만 어찌됐든 탄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5분봉 먼저 보시면 5분봉에서 이제 개장 초에 제일 아쉬웠던 게 이거예요. 사실 그 메타방의 기준도 변동성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들여다봤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따라붙었어요. 15%까지 뭐 못 올라간 거니까 15%까지 계속 탄력을 가지고 움직임을 준다면, 그러니까 위의 물량을 계속 잡아내 준다면 그러면은 계속 따라붙으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최소 범위가 3만 주, 저 고점 넘기고 오버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 뭐 넉넉합니다. 장 끝나고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시장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 고점 수준 혹은 저 고점을 넘기더라도 아름아름 올라가는 수준 정도,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5분봉 정도 기준에서는 2만 주 정도만 형성이 돼도 그러면 오늘의 오전장 고점은 무난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놓고 보시면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는 슈팅의 범위이다. 그렇다면은 5MA, 20MA 거래량만 넘기고 아름아름 움직여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 그리고 다음 거래 일들을 놓고 볼 때에도 기술적으로 전혀 불편하지 않은 위치가 됩니다. 아쉽죠. 좀 이따 이제 뭐 저도 이제 체력이 안 되나 봐요. 지금 녹화하면서 졸려가지고 막 졸으려고 그래 막 꾸벅꾸벅. 근데 원래는 이제 뭐 LS 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군들을 다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체력이 녹화를 못할 것 같아. 얼굴을 닦고 오지 않는 한. 그래서 일단 5분봉에서는 저 거래가 무조건 터져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거래가 터져야 된다. 거래 터진다는 건 뭐다? 위에 있는 매물을 잡아가는 게 거래 터지는 거지. 뭐 별거나 있어요. 저 위에 매물 가져가야 터지는 거지. 그냥 여기서 갑자기 거래가 뭐 없는 숫자가 막 형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금 APR의 이제 과거 자료, 검색기 자료 등을 보면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R. 그래서 왼쪽에 이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빨리 전화하시고 그리고 위에서 다시금 내려와서 보시면 저수급이 만족스럽다. 만족스러운 기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월 11일 거까지 잘라드렸고 오늘 거 아마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11월 14일부터 해서 5위입니다. 지금 저기서도 5위잖아요. 2월 11일까지. 근데 11월 14일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5위 위치에 놓여졌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로 밑에 있는데 쟤도 계속 이제 수급이 들어오니까 들여다는 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APR의 지금 5배 이상이에요. 종목별로의 주식수는 알고 계셔야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수는 6억 4천만 주잖아요. 당연히 알지. 주력으로 10%는 어떤 종목인데. 그런 기준에서 좀 놓고 보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매집 퍼센테이지로는 APR은 9% 수준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400만 주면 솔직히 얘기해서 6억 4천만 주짜리 1%뿐이 안 돼. 퍼센테이지로 놓고 봐야지. 나머지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떤 이슈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16일 날 APR의 체크 포인트는 성장성이다. KBT 시장의 존재감, 성장성 가장 큰. 그리고 그 실적, 25년 5월 8일에 그 실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3개월 뒤 8월 달 기준에 또 실적에 대한 내용. 실적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5월 8일 날은 상한가도 갔다 그랬죠. 이때는 7만 7천 원이니까 시가총액이 3조 정도 했을 때. 3조 정도 하니까 이제 뭐 3조 막 넘을 때니까 그러니까 뭐 가볍게 상한가도 간 거지. 근데 지금 12조 7천억이라 가볍게 상한가 가는 거는 개장 초부터 진짜 초대량 거래가 터질 때. 그런 기준을 해석을 해야 돼요. 5월 8일 날 검색기에 77,600원에 뜨고 진입후 수익률이 19.34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 상한가까지 했다고.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9월 29일 22만 9,500원에 포착. 슈팅. 이게 이제 뭐 작년 2월 기준에 5만 원, 또 10만 원 너무 많으니까 띄엄띄엄 올리는 거예요. 또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막 이런 가격. 21만 원, 26만 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쉬어가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차익 실현하고 매도 신호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11월까지 뭐 이 정도 가격이 계속 맴돈 겁니다. 아름아름 올라왔다가 또 맴돌다가 APR 2월 6일 날 드디어 다시 수축 나옵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이제 자사주 이익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50만 원까지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매집의 규모, 또 개별 대응 규모 뭐 이런 거. 그리고 결론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누구예요? 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장 강한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 얘니까 지금. 대단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2월 10일 날 교육에서도 50만 원 목표치. 그리고 1월 22일부터 해서 이제 똑같은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내용의 기준 2월 5일 똑같이 또 실적에 대한 기준에서의 내용 그 IR 자료들 그 내용들이 사실상 전분기 이럴 때와 거의 똑같아요. 기대 성장성만큼 나왔다 오히려 더 많이 나와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월 달에 27만 원 그리고 2월 달 본격 슈팅과 함께. 그래서 2월 뭐 5일자 방송화면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올려놨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봐서 꼭 필요한 그 내용들만 올려놓을게요. 1월 달에 22만 원 그리고 25만 원 그리고 27만 원 2월 달에 28만 원 그죠? 2월 10일 날 28만 2천 원 중복되는 가격대들은 이제 뺄 거고 아까 검색기 그 최근 내에 급락 이후에 되돌릴 때 또 검색기 부분들 나온 부분에 대해서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거 나오면 이제 같이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짜가 이게 APR이에요. APR MTS APR MTS 우리 이제 원고 작업하시는 분께 드린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2월 11일에도 APR이 6% 근데 거래 대금이 다소 이제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송에 이제 꼬박꼬박 다 가지고 가지는 않았어요. 자료 만들어 놓고도 멈춰 있고 자료 만들어 놓고도 또 멈춰 있고. 자 벌써 2시 반을 향해 가는데 개장 초행량 싹 뚫고 갔어야 최고 좋았을 거고
뭐 지금이라도 좀 뚫어주세요 하고 이제 말하고 싶은데 뭐 골드만삭스 야 그만 팔아라 사기만 해라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없어. 응? 야 메릴린치 네가 시원하게 좀 사라 전화번호가 없다고. 매집이 돼 있으니까 캔들 형성이 되고 하는 거겠죠. 그죠? 지금 작년 2월 4일 거부터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뭐 최장기로 이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월봉이나 이런 부분 자르는 부분도 작년 대비 왜냐면 얘네 데이터가 2월 4일이면은 뭐 1년치니까 괜찮긴 한데 평균 단가 데이터가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일단은 저 수급도 자를게요. 잘라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도 이제 잘라서 우리가 마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제 34만 1,000원 공방인데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거래대금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고 해석을 할 겁니다. 수급 범위는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그래서 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확인과 또 수급 그리고 장악형 상승 장악형이 이렇게 계속 떠주고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떠주고 갭이 발생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쪽의 기준에서든 이 친구는 굉장히 매수의 신호가 많이 형성돼 있다. 매집 그리고 갭 또 캔들 뭐 이렇게 다만 이제 변동률이 일반적인 지금 장에서의 변동률 종목보다는 다소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후로 따지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변동성의 크기 뭐 이런 걸로 따지면 그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넣어놨을 때에 이 친구의 뭐 변동 탄력을 보고 소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위치 자체가 되진 않는다. 라는 부분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 이제 얘도 마저 자를게요. 그러면 지난해 2월 4일부터 아까 그것도 수급이 지난해 2월 4일부터인가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 4일부터 전거래일까지 누적 수급 10일 그래서 누적 수급이 APR 기준에서 전거래 660만 주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연기금 위주에서 투신 금융투자 쪽에 ETF 상품 쪽에 또 파생 쪽에 해지 물량의 수급 뭐 이런 부분들 대단히 많이 유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이고 이게 지금 3천 이제 740만 주짜리 종목이니까 매집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15% 16% 퍼센테이지로 25년 2월 04일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차트 놓고 보고 총 3개가 되는 거네. 매집이 원체 있던 종목이라 단기, 중기, 장기, 그러니까 월, 주, 일봉 뭐 전부 다. 그 주봉하고 일봉 기준에서의 최근 거래일 기준에서의 그 매집 내용들은 다 잘라놓은 거고, 그죠?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매매 평균 단가가 좀 깜짝 놀랄 그런 수준일 거예요. 2025 2월 04일 전거래일까지 24만 원. 그런 150% 이상 매집 규모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10% 이상 매집되면은 100% 이상 들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0%다 그러면 따따블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건 제 기준점이고 실전 투자 대회 7번 우승한 그 기준점을 따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윤정도 기준, 그 기준에 맞게 따라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저쪽 매집 설정 범위에서 가지고 올게요.
얘는 1년 이상 안 나올 텐데. 그래요? 2025 2월 04일. 나오네? 확실히 나오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그렇게 해서 매집이 돼 있다. 매매 금액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APR이 1년 동안 우리나라 순매수 최상위 3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일단은 강연회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종목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떤 쪽을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심사숙고하고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원하니까 함께 과금을 하시고 같이 움직이자라고 회원가입을 하셔서 같이 대처를 하는 거잖아요. 강연에 꼭 오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그렇게 해서 기준 잡고 함께 수익 내고 함께 대처하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계좌 수익을 가져가고 지키실 수 있겠죠. 뭐 하려고 오시겠어요? 강연에 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뭐 남아서 윤정도 얼굴 보려고? 아니잖아. 요게 이제 단기 관점의 수급인 거고, 요 수급이 25년 이제 2월 4일부터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집이 진행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APR 이렇게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적인 매매 사인인 신호가 있었고, 매집에 대한 내용 25년 2월 4일부터 놓고 보시면 이렇게 훌륭한 2월 4일 어딨니? 여기 있구나. 660만 주, 657만 주니까 657만 주죠. 660만 주가 아니라 657만 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집이 되어 있고 매집 평균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원고 하나 작업하는 것도 시간이 매우 걸립니다.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냥 준비도 없이 대충 방송하고 아무 내용도 모르면서 뭐 그냥 얘가요 K뷰티가요 뭐 이런 해석보다는 알고 대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뭐 이 정도에도 놓고요 그냥 그럽시다. 개인들 파란 색깔 그 선이 뺏기는 부분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평균 단가 기준도 23만 원이 아닌 24만 원까지 더 확대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4만 원에 요 기준을 설정해서 높아야 되겠죠. 2월 11일 마지막에 이제 교육을 해드린 거고, 3월 지금 13일입니다. 한 달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또 넘기고, 저기 캔들도 참 이쁜 캔들인데, 저걸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차트 끄집어내서 보시게 되면, 요런 기준이 되죠. 여기다 이제 갭도 넣을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수급이 더 들어오는 게 확인돼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주식수가 지금 이제 우리가 35만 원 목표주가 설정했는데 그건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주가 올라가야 돼요. 그만큼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매집이 돼 있습니다. 657, 140만 주, 120만 주, 124만 주. 오늘 것까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120만 주에 150만 주 정도, 150만 주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래도 그 정도면은 3,700만 주짜리니까 3% 더 들어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14%가 아니죠, 이제는. 그래서 주식수, 매집 주식수 157만 주 나누기 3,740만 주 해주게 되면은 17.57%입니다. 더 늘어날 걸로 봐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매집에 대한 규모, 저는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매수 평균 단가
곱하기 매수평균 단가 얼마입니까? 24만 1,431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15점 몇 프로 했어요. 그럼 그 기준만큼 곱해준다는 거예요. 15.757. 근데 이제 기본 100이 깔려 있는 거니까 255.7 뭐 그러면 61만 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목표 주가가 저는 매집에 대한 기준에서 40만 원과 60만 원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150%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매수 평균 단가 대비. 그게 60만 원의 기준까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사실. 그리고 5만 원에서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 범위를 올려놓는다면 오늘 기준에 34만 7천 원 마이너스 5만 원 나누기 5 해주면 594%예요. 저 검색기에서 뜬 게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확인이 됐고 매수 사인 매매 사인 잡아드린 것도 뭐 확인이 됐고 어지간한 종목군들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뚜렷한 기준점이 있는 종목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죠. 이렇게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상승 장악 확인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제 갭에 대한 기준점도 놓고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오늘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매집하고 추이 추세까지의 기준만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위에서의 장악형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놓여지고 보여지고 해석이 되는 위치가 됐고 여기서도 장악 확인형 뭐 이렇게 있네 그죠? 그리고 여기도 장악형 여기도 매집 그래서 주봉 기준에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주봉 기준에 11월 14일부터 얼마큼의 기준인지 이것도 잘라서 넣어놓겠습니다. 지금 24만 1,500원 공략인데 매우 좋죠. 100만 주 단위 이상 마지막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보다 3% 이상 더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각적으로도 계속 확장돼 있는 11월 14일 이런 게 없이 뭐 그냥 보도자료만 보는 거는 그건 심리적인 면만 자극하는 거고요. 이런 실질 수급을 보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뭐 그런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얘도 그림을 바꾸고 지난번 2월 달까지가 25만 4천 원이 평단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기준은 26만 원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이 단가 높아진 거죠. 들어오면서 주가도 올랐고 시장도 강했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 물량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326만 주가 되겠네요. 326만 주 나누기 326만 주 나누기 3,740만 주 해주면 8.72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에도 40, 60 더블인 거죠 거의. 그리고 이제 주봉도 잘라야죠. 그럼 얘도 주봉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버슈팅 나오고 애프터마켓 시장에서까지 그냥 엄청난 변동성의 수익 확장이 나와주기를 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11월 달의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봉의 기준에 11월 14일 실질적으로 11월 7일로 해석하는 게 옳긴 옳아요. 11월 7일 뭐 어쨌든 이 상태 이제 계속해서 상승 형태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지금 또 장악형 뭐 이렇게 된 거고 수급은 보시는 것처럼
2월 이후에 더 가파르게 유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더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실적 좋게 나오고 다 좋아. 근데 수급이 정체 내지는 꼬여있다. 꼬여있으면 아예 안 보는 거고, 수급이 정체, 꼬여있으면 이제 뭘 보는 거냐면, 수급이 정체나 이제 꼬여있으면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5MA, 20MA가 아닌, 최상단의 거래대금이 터져주느냐. 그런 걸 보겠죠. 그래서 주봉, 그리고 월봉 보고, 일단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봉 보고. 일본 기준에서도 올 1월 볼게요. APR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하여간에 녹화를 하면은 길게 가니까 11월 14일 날 거 끊었고, 그리고 25년 2월 4일, 그리고 26년 1월 15일. 1월 15일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그러면 1월 15일부터 수급이 이제 잘려진 위치부터. 그렇게 해서 이 친구도 이제 뭐 나머지 보강해서 넣어놓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주봉, 일봉 기술적으로 다 들여다 보시는 해석 방식이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어차피 윤정도의 해석을 들으러 오신 거니까 윤정도가 잡아드리는 대로 전략을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봉의 기준 매집에 대한 규모는 바꿔드렸고 차트 부분 그리고 요 수급은 바꿨죠. 우리가 326만 주라는 거 26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주봉의 흐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집이 진행돼서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매집 수급에 대한 해석 흐름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건 여전히 유지하고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차익 실현 욕구가 막 크게 터져 나오는 흐름이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 2차 전지 때도 그랬고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의 기준을 정리를 잡아드려도 쉽지 않죠. 또 옆에서 계속 좋다 얘기하니까. 근데 마지막 자락에서 따라오시는 거는 꼭 따라오셔야 돼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니까. 8.7인데 10%까지 들어오고 더블이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26만 원 수준 곱하기 187.2 뭐 이렇게 그러면은 48만 원 뭐 이렇게 됩니다. 50만 원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주봉상의 목표치는 월봉하고 좀 다르게 40과 50으로 이렇게 설정을 잡아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상승장악 확인형 거래 수반된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계속 뜨는 거죠. 여기서 또 장악 확인형 그리고 잉태 확인형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의 경우도 APR의 경우도 충분히 뭐 중기적인 관점의 흐름을 놓고 볼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변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정을 잡을게요. 그리고 얘 갭도 설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1월 9일 26년 1월 9일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슈팅 범위의 수익률의 기준은 34만 7천 원 마이너스 22만 원 포차 22만 2천 원 나누기 22만 2천 원 해주면 56.31
검색기 포착 이후의 기준입니다. 56.31 3월 13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갭에 대한 기준인데 뭐 의미 있는 저점을 만약에 여기로 설정을 잡는다면 사실 그 아래로도 잡을 수 있어요. 뭐 이 정도로 잡는다면은 요 기준 갭 그리고 요 갭이 훼손되지 않고 살려놔졌죠. 그러면 이제 저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뭐 밑에 단계의 흐름을 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위로도 더 가져갈 수도 있고 충분하다 이 정도 해석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승일 때 확인형이냐의 기준 변형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봉 차트에서도 아주 이쁜 그림 형국이 형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갭에 대한 이제 목표치나 이런 부분을 이제 설정을 나중에 잡을 건데, 요 기준에 초록 색깔로 색깔을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갭이 유지가 됐고 돌파 갭 형성이 됐고 그 목표치를 설정하는 범위가 이렇게. 거래량 부분은 이렇게. 항상 수익 내시고 검색기에 포착돼서 수익 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 받으셔서 내 걸로 만드시고 그렇게 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26년 이제 1월 15일부터의 기준에 오늘 날까지의 일봉에서의 누적 수급 범위 그것도 작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년 1월 26년 1월 15일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서 230만 주면은 작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4% 매집의 기준은 2.5 이상부터를 매집 스타트 단계로 설정을 잡습니다. 뭐 물론 이제 최근에 변동성 때문에 액티브 펀드 쪽이 많이 이제 유입되다 보니까 4% 가지고는 좀 기준점 잡기가 우리 기술 같은 경우 하루에 막 5% 6%씩 사니까. 근데 이러한 이제 API 같은 경우는 그럼 급변동성의 종목은 아니라서 유통 물량도 다소 제한적이고 그래서 4% 2.5 정도만 돼도 누적 추이 추세 매매를 감안해서 전략을 꾸릴 수 있어요. 충분히. 평균 단가가 27만 6천 원이네요. 그렇게 돼 있고 232만 주가 되겠네요. 232만 주. 쉽지 않아요. 뭐 하나 기준 잡는다는 것 자체가. 232만 주. 오늘 거 제외하고 해도 지금 한 30만 주 더 산 건가요? 130만 주? 232 나누기 374 6.20이네요. 맞나요? 그 정도 되겠네요. 다시 232 나누기 374 6.20이 맞네요. 그렇게 해서 매집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1월 9일이 아닌 이제 2월 달 기준의 수익률을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템포에서 자를 때는 1월이 아닌 2월 이후의 수급 범위를 자를 겁니다. 2월 요날인 것 같은데, 그래서 APR에 2월 10일 기준에 27만 원 상승률이 28.52 8.52 APR이 여기저기 세일즈가 많이 되긴 했나봐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외부에서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뭐 최상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만, 여기도 이제 요 상승장 확인형이 뜨고, 그 추세가 한 단계 더 업이 됐고, 그리고 요럴 때의 기준이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지금은 캔들 패턴은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 수익률 범위 상승 장악 확인형에 대한 기준, 캔들의 기준, 또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한 캔들의 기준. 그래서 상승 잉태 확인형 나중에 가지고 와서 저기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만 이제 40만 원, 50만 원, 6%니까 30에서 50%니까 50%를 잡으면 13만 원대 기준이니까 40만 원 정도 놓여지네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점 잘 설정하시고, 그리고 2월 10일자에도 이제 뭐 편입 신호의 기준을 잡아놔 드렸던 거고, 오래간만에 이제 다시금 공식적인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개장초 대비해서 눌려지기도 했지만 되돌릴 때 뭐 잘 편입이 돼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6일자 공략주에 APR을 같이 동반적으로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준 거래량은 7천만 주 터지고 양봉해야 된다. 그러면 변동성 매매를 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렇게. 그리고 APR과 이제 하나솔루션의 기준에 거래량 기준 설정만 잡으면 되는데, 하나솔루션의 거래량을 2천만 주로, 그리고 APR의 거래량을 150만 주로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한국전력, 지금 가격을 사실 다시금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미국과 이란전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다 무너져 내릴 때 기준에서 동반적으로 밀려 내려온 거라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APR 오늘의 기준의 자료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올려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합류하셔서 수익을 같이 내시고 하셔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단이 이제 필요하다. 강연에 오셔서 포트 구성 자리 잘 잡으시고 충분하게 잘 대처하셔서 수익 잡아내시고, 2시 55분이라서 뭐 나머지 변동성 종목군들은 그냥 탁스 영상들로 대처를 하는 걸로 기준 잡을게요. LS 일렉트릭하고 이제 대우 건설의 교육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번호 한 번 더 오픈해드리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있어요. 저리로 전화하셔서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